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기업 통합 직무적성 검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김소원입니다. 먼저 직무적성 검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직무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는 필기시험 전형 중에 하나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쏠리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영역을 먼저 살펴보자면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그리고 추리 영역, 그리고 지각 능력과 상황 판단 이런 것들까지 한 5개에서 기업마다 조금 다르게 창의력을 포함해서 6개 또는 상황 판단까지 더 좀 폭넓게 들어가면서 7가지 영역까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언어 영역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기업마다 나오는 유형들이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단어의 상관, 관계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독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지문 독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들이 좀 더 길어지면서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을 묻고 있는 지문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빠른 독해 능력만이 아니라 지식을 함양해야지만 제대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서는 문장 배열 문제도 역시나 독해 문제 같이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수리 영역이 있는데요. 수리 영역은 사실은 직무적성 자체가 기본적인 능력만, 지식만을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수리에서 손 떼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리 문제 수준 정도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개인 편차가 가장 심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것이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은요, 소금물의 농도나 또는 속력 문제, 일률 문제, 그리고 경우의 수확률 문제, 또 이제 일반 방정식 문제 위주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고, 도형의 성질 등을 묻는 것들, 또는 거기서 조금 더 응용이 돼서 문자 형태로 식을 세워봐야 하는 것들도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도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형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나오는 유형들을 손꼽아서 이제 헤아려 보면 10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중고등학교 수학책을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등학교 서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사실 10가지도 안 되는 유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미 공부 범위를 이렇게 넓혀서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직무적성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무적성 필기를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내려놓고 좀 더 부담 없이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하다가는 인문계 학생분들이 그 자연계 학생들에 대해서 좀 약간 피해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수학을 논지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었고 이미 옛날에도 수학을 별로 못했다.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자연계 학생분들도 사실은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그 소금물 농도나 속력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만, 공과대학 학생만 데리고도 제가 수업을 해봤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 계산에서 더 이제 실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속력이 나지 않고, 그리고 실수가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계산기에 익숙하게 좀 더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자연계 학생이든 인문계 학생이든 큰 차이 없이 일단은 그냥 직무적성 수리 문제에 익숙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추리 파트입니다. 추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 추리하고 그리고 수추리, 그리고 문자 추리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가장 어려워들 하시는 게 아마 언어 추리일 거예요. 언어 추리는 나와 있는 명제를 갖고 대응 명제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명제를 도출해내면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범위를 그려가면서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또는 그렇게 그리지 않고 아예 문제 내려가서 바로 확인해보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일단 익혀보시면서 어떤 문제는 무슨 방법이 가장 좋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연결시켜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식화시키는 연습이 필요해요. 나와 있는 긴 명제들, 3줄, 4줄 이상 되는 명제들을 간단한 문자로, 그림으로 바로바로 만들어서 나중에 볼 때에는 다시 그 글을 읽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열 추리가 있는데요. 수열 추리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피보나치 수열, 또 군 수열 이들 중에서만 나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형들이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이외 문제 유형들도 절반 정도예요. 그 이외 문제라는 것은요, 36이 약수의 나열이다. 또는 소수들의 나열이다.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소수들, 그죠? 2, 3, 5,
17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그 30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의 소수만 갖고만 얘기를 하는 것, 군수를 끊어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형이 다양합니다. 즉 출제자 마음대로 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전반적인 영역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뭐 어디는요, 자료 해석하고 또 추리만 내기도 하고요. 어디는 이제 창의력 없이, 뭐 상황 판단도 없이, 나머지 기본적인 영역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 보셔야지만 한두 개 기업만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깊이가 있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딱 두 가지만 필요해요. 신속성과 정확성이에요. 그죠?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가 있진 않지만 스킬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전과 한수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는 문제가 120문항이 섞여 있죠. 섞여 있다는 것은 뭐 1번의 언어, 2번의 수리, 3번의 추리, 4번의 상황 판단, 5번의 지각, 뭐 6번의 도형 이렇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120번까지 가고 시간은 50분으로 통합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시험지 첫머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뭘까요?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그 해석이 난무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더 많이 푼 학생보다 적게 푼 학생이 합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말은 순서대로 제대로 풀었을 때에 대한 가점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연속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점, 집중도를 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순서대로 풀어야지만 본인이 좀 취약한 과목을 뛰어넘지 않고, 즉 영역별로 과락을 좀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순서대로 풀지 않고 마음대로 푸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보통 수리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수리 다 뛰어넘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다 뛰어넘고 언어하고 뭐 도형 위주로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풀었다 하더라도 또 수리에서 분명히 과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순서대로 풀어야지만 모든 영역을 골고루 풀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형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의 특징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부분 문제를 뛰어넘었을 때에는 쉬운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또 하나 오답 감점제를 두고도 있어요. 오답 감점제. 그래서 제대로 풀고 그리고 한 80개 풀었을 때 10개 오답이 나오느니 그냥 70개 풀고 맞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거죠. 훨씬 더 정확하고 오답 감점제가 있는 시험에서는 항상 제가 제시하는 개수는 이겁니다. 푼 문제보다 10% 이상의 오답이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80개 풀었을 때 8개 이상의 오답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속성과 정확성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두 개 중에 먼저 잡아야 될 게 뭘까요? 가끔 가다 보면 신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정확성이 먼저 잡혀야 돼요. 뭔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시간 단축이 들어가는 거지 문제를 제대로 풀 수도 없는 상태에서는 시간 단축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답만 늘어날 뿐이죠. 그래서 일단은요, 처음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겠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시간 단축하는 개념으로, 스킬적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터득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인적성 좀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